저번 주에만 4번 경찰 조사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AV목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그 AV목 사건을 경기 남부로 보내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 남부로 넘어가는 사건도 있고 개별 경찰서에서 하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경기 남부에서 하는 조사를 입회해본 적은 없고 개별 경찰서에서 하는 것만 저번 주에 4번 갔다 왔어요.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 사건에 그 애초에 포커싱 됐던 것 자체는 이제 뭐 지인들을 능욕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신작 전문가의 영상을 다운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에 집중이 돼서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던 사건인데 제가 배당받은 사건 중에는 그런 류의 사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신작 전문가 영상이 엄청 비싼 가격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의뢰인들 얘기 듣고 또 유튜브에서 다른 변호사님들 영상도 찾아보면서 그 사건 본질에 계속 접근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신작 전문가가 올린 영상은 가격이 약간 좀 생뚱맞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운받은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게 다행인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변호사님들 영상 보면은 BJ 영상도 뭐 불찰모 시청이나 소지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BJ 영상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뿌린 영상인데 그게 뭐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면 됐지 이게 성폭법에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튼 BJ 영상은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검사님 처분이 나온 케이스는 없고요. 아직도 초기여서 경기 남부에서는 경찰 조사도 아직 입회해본 적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의미 있는 처분 결과가 나오면은 가능한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AV모브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작년에 그러니까 을사년에 아직은 을사년이거든요. 입추 봄이 아직 안 와서 을사년에 받았던 무죄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그 전에 이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사건들이 무죄를 받는가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죄를 작년에 받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사실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들한테 무죄 판결은 훈장이나 다름없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형사 변호사로서 좀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무죄를 최대한 받아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자,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허무하실 텐데 사건이 무죄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변호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의뢰인들은 막 이제 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뭐 드라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변호사가 뭐 어떻게 뭐 잘하면은 뭐가 어떻게 마술처럼 뭐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는 마술사가 아니고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 중에 유리한 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걸로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좋게끔 잘 내용을 만들어서 판사님 입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없는 거를 어떻게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직업 자체가. 그래서 무죄를 받으려면 그 사건이 무죄여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뭐 판사님들이 절대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 또 카운터파트 뭐 검사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뭐 잔재주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의뢰인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그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진실을 얘기하면 불편하기나 하고 또 뭐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법정에서는 진실이 갖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갖는 아우라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아우라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무죄인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의뢰인이 버텨줘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이 아무리 무죄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막 무죄로 다퉈보고 싶은데 의뢰인들이 자기는 이제 이런 거 더 못하겠고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록을 보면서 좀 맹점이 보이고 무죄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다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의뢰인이 나는 뭐 죽으면 죽었지 난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이 버텨주는 게 또 중요해요. 무죄 사건을 받아내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의뢰인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변호사는 그 상황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의뢰인들이 했던 얘기를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절차 반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뭐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되치기를 당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증인신문에서 졌는데 무죄가 나오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너무 과장하지 말고 불리한 사실도 너무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마지막 끝으로는 이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실관계를 재구성을 할 때 정말 얄미울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이밍을 할 만한 건덕지가 또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가 어떤 관점을 조금 비틀거나 달리 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이밍을 확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 항상 이제 의견서 쓸 때 사실관계 전면에 그런 포인트를 딱 전면에 배치하면서 이제 프레이밍을 확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걸 잘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증거 기록에 한 문장 있고 없고가 사실 천지차이인데 증거 기록에 뭐 피고인이 뭐 되게 막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사과한 내용이 들어있다거나 뭐 그래버리면은 뭐 프레이밍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확 하면서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냥 산통 다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면은 무죄 다투는 게 별로 의미는 없고 그럼 다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5년에 받은 무죄 판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